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제대로 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입니다. 직장을 옮기신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급여와 현재 직장의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야 되는데 현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때 신고됐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직한 경우에도 이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라는 겁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58만 명이 2016년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본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1년간 번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모든 소득이 합산될수록 부담하는 세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합산하는 소득이란 근로소득도 포함되므로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한 회사에서 4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경우와 두 회사에서 합쳐서 4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경우 세금이 달라지면 공평하지 않겠죠. 연봉을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185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두 회사에서 똑같이 월급을 받았다면 연봉 2천만 원으로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회사당 13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두 회사에서 합쳐서 26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만약 두 회사의 급여를 합쳐서 연봉 4천만 원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최대 210만 원의 세금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분은 최대 185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1년 이내에 세무서에서 기한 후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래 납부할 세금 외에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되는데요. 1년만 지나더라도 본래 납부할 세금 185만 원 외에 미납액 185만 원의 30%인 55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챙겨서 현재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제출할 경우 현재 직장에서는 이전 직장 소득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연말정산 때 이를 놓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홈택스에 접속하면 이전 직장 근로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을 때 연말정산 내역을 잘 챙기시면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각종 공제를 신청하면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각종 공제를 거의 받지 않게 되는데 신청하지 않은 각종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또 퇴사 후 개인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 초기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이때 근로소득과 마이너스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므로 부담하는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소득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적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출하는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요. 만약 부모님이 60세 이상의 별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모님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부모님당 10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비록 주거 형편상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적용 가능하니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한 명만 적용 가능하니 추후 중복 적용을 통해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